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2017년 7월에 기획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휴가 시즌 편. 지난주에는 산에서, 이번 주에는 물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들으시면서 휴가 떠나십시오. 석 달째 기획 코너로 만나고 있는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 232번째 시간 만들고 진행하는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달 토요일 시간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여전히 재난 칼럼니스트 사무엘 성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적응 안 되는 직업 이름이긴 뭐 필자나 출연자나 저나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내용에는 이미 적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지난 시간에는 산에 올라가서 하면 안 되는 것들 이야기했고 저와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의 견해는 산에 안 올라가는 게 어떠냐 였습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도 나와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공개방송을 하러 부산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날 미리 가서 해운대 해수욕장에 몸을 맡기고 그렇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네. 이런 또 행복한 바다 여행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오늘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과 저의 견해가 지난주와 사뭇 다릅니다. 물은 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물은 좋아하시나요? 산은 안 가면 고만이에요. 예. 물론 김상조 같은 부산 출신 사람한테 산에 안 간다는 건 부산에 살지 않겠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왜요? 부산 사람들한테는 송정에 살면 돼요? 아니요. 송도나? 타 지역 사람들이 산지라고 부를 만한 곳에 네. 평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긴 산에서 태어났으니 산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네. 뭔 얘기인가. 네.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와서 술친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살아서 집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XS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 술친굼.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에는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재난이 안 나왔어요. 과음이죠. 술친굼에서 또 뭐래요? 지난주에 네. 본인들 홈페이지에서 4+1 행사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악플을 달았더니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네. 액세스몰에서도 똑같은 행사 진행합니다. 내가 광고업체가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건 처음 봤다며.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얻어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네, 뭐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네. 액세스몰을 영어로 검색을 하잖아요. 네. 엑스스몰 나오는 거 아세요? 맞아요. 네. 네.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예, 저희가 이렇게 마음이 좁습니다. 저희가 접근이 어렵고요. 속도 좁습니다. 네. 4+1, 4팩 사면 1팩 더 주는 행사. 액세스몰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저희는 쪼잔하니까요. 저희들은 오늘 회식이 있는데 술친굼을 먹고 갈 생각이고요. 이따가 컴스테이션 사장님하고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DIY 서바이벌 가이드북.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휴가 시즌 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다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여름에 선블록 많이 쓰시잖아요. 선블록이 이제는 드디어 끈적거리지 않는 것도 개발됐고. 예, 종류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이제 방수 기능들이 있는 제품들이 요즘 좀 많이 나오잖아요. 워터프루프. 예, 그런데 네.
식약청에서는 방수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방수 효능에 따라서 내수성이랑 지속 내수성으로만 인증을 하지 내수성과 지속 내수성? 워터프루프 같은 얘기는 안 하거든요. 다른 개념인 건가요, 그럼? 워터프루프, 그러니까 내수성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들을 워터프루프라고 붙여가지고 팔아요. 워터프루프라는 말은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내수 기능이 충분치 않은 물건이라는 뜻이 될 수 있군요. 기본적으로 워터프루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FDA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워터프루프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공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00% 물에 안전한 이 선크림 자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물에 녹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씻어내기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60분에서 이제 내수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해봐야 60분에서 한 80분 정도가 쓸 수 있는 건데 그 이하인 애들을 워터프루프라고 파는 거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워터프루프라는 말만 듣고 있으면 100%라고 느껴지니까. 에다가 기본적으로 화장품들 같은 경우 쓰는 말투가 보고체잖아요. 몽땅 다 영어 들어가고 프랑스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조사와 어미사만 한글인데. 보그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워터프루프라고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내수성이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그 내수성 기준에 미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얘기를 보면은 소비자와 식약청을 농락하는 건데 이 비슷한 일이 수중 안전 제품에서도 벌어집니다. 수중 안전 제품에서도 그런 게 벌어진다고요? 예. 그러면은 수중 안전 제품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중 불안정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 그 안전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명조끼가 구명조끼가 바로 그거건데 이게 하나는 장난감이고요. 또 하나는 스포츠 구명복으로의 그 자율안전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부력이라 하면 이제 대체된 물의 질량을 중력과 속도로 곱한 건데 수식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니까 넘어가고 네. 이 부력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뉴턴은 사람의 몸무게라고 그냥 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70뉴턴이다라고 하면은 70kg 미만인 사람을 일반적인 수영장에서 뛰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부력. 그죠. 예. 네. 근데 이게 그 부력이 크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른 체중에 맞춘 구명조끼를 아이가 입으면 머리가 물에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는 적당한 그 딱 규격에 딱 맞춰서 써야 되는데 부력보조복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 부력보조복이라고 하는 게 그 이 왕구거든요. 네. 우리가 그 흔히 그 뭐 땡맛 뭐죠 그 땡션 뭐 짐 뭐 이런 데 들어가고 보면은 구명조끼라고 해서 파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부력보조복이라고 돼 있어요. 부력보조복. 예. 그리고 상위 개념은 완구. 예. 그 카테고리는 사실 완구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40뉴턴 이상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스포츠 구명복 A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워터파크 같은 데서 쓰는 건데 이게 거의 사람들의 몸무게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뉴턴이라고 한다면 70kg 미만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B형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험한 데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래프팅 같은 거 할 때 래프팅 하는 거 사진 딱 보면은 이 구명조끼가 굉장히 물에 잘 뜨게 보이잖아요. 생긴 것 자체도. 특별히 생긴 셈에 그렇게 다른 점을 못 느껴가지고요. 굉장히 부풀어져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렇구나. 그 목 주위에도 예, 목 주위에 가지고는 굉장히 부풀어져 있어요. 부력이 다른 이 세 가지가 몽땅 다 구명조끼라고 법적으로 불립니다. 이게 왜 이러냐? 이게 부력을 좀 따져보면은 그 부력보조복 같은 경우에 약 40뉴턴 정도만 제공을 하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40kg 미만인 사람이 뜰 수 있는 수준. 예. 근데 딱 이거를 제공을 하는 구명복이 활용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해상 구명설비들입니다. 해상 구명설비. 그러니까 해상에서 쓰게 되는 그 구명복들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밀도가 높고 염분이 있다 보니까 부력이 좀 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40뉴턴 이상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준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뭐 불에 안 탄다거나 잘 안 탄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높이에서 물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벗어지지 않거나 뭐 이런 기준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부력 같은 경우에는 40뉴턴 정도만 유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력보조복이 너무 과잉 생산돼가지고 아니면 너무 많이 팔렸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허가를 내주시는 분들이랑 업자들이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상한 기준을 하나 끼워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리를 하면은 바다용 그 구명복, 그 다음에 뭐 민물용 구명복, 뭐 아니면은 좀 스포츠 험한 엑스포츠용 구명복 이런 형태들로 네이밍을 갖다 해줬으면 되는데 똑같이 구명조끼라고 해놓고 나서
하나는 부력보조복, 하나는 스포츠용 구명복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다용 구명조끼를 민물 강이나 아니면 계곡 같은 데서 쓰시게 되면은 부력을 충분하게 얻질 못해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40뉴턴 정도면 충분하게 애들도 뜨니까. 네. 하지만 어른이 이걸 입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충분한 부력을 못 얻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집 어릴 때 잘 살 때 막 계절 스포츠 같은 것도 즐기고 뭐 캠핑도 떠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되게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메이커 있잖아요. 코땡. 거기서 뭐 캠핑용품이라든가 뭐 그런 구명조끼 같은 것도 샀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거를 뭐 민물이라든지 바닷물이라든지 그런 구분해 거에 보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물놀이를 가면 그걸 입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의 사람들은 생각만. 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건 구명조끼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렇죠. 막상 그걸 입고 재난 상황에 닥쳤는데 내가 사고를 당할 거라는 계산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구명조끼로서의 역할들을 하려고 하면 계곡이나 아니면 래프팅 같이 이제 물보러 굉장히 많이 치는 데들로 가려고 하면은 네. 본인 체중 곱하기 2 정도 돼야지 이제 그 제대로 된 뉴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한 부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스포츠 구명복 B타입을 입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제공을 하지 않고 보통 이제 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해갖고 뭐 상품으로 딸려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다 부력보조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웃겨지는 게 사실은 구명조끼를 갖다 그러니까 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품을 갖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으면 그 사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게요. 아 전혀 생각지도 못해본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뭐 아무튼 이런 현실에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해 볼 것 같은 우리가 뭐 스노보드를 타는데 어떤 구간에서 보드가 부러질 거라든가 겨울에 산에 올라갔는데 내가 신은 저 비싸게 주고 산 신발에 붙어있던 아이젠이 갑자기 똑 하고 떨어질 거라든가 지팡이가 휘어질 거라든가 이런 스틱은 많이 휘어져요. 근데 그런 거 기대 안 하게 돼요. 올라갈 때 내가 챙겼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슨 핫팩이 얼어있어.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네. 근데 마음의 위안이란 기대는 행위 같은 거죠. 기대는 행위. 그렇죠. 그 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만드는 사람들이랑 그 관료들이 안전불감증이었던 거지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안전불감증인데 왜 사요 그걸? 그러니까 안전에 생각을 해가지고 산 건데 이게 사실은 이 사고가 나고 나면은 이런 거를 안 챙기셨으니까 안전불감증이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한번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긴장감에 혈류를 집어넣어 드렸습니다. 긴장되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입니다. 나 말고요? 네. 본인이 물에 빠졌을 때는 사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 별로 없습니다. 타인이 물에 빠졌을 때 그렇구나. 본인이 물에 빠졌을 때는 구명조끼 없으면 살 생각 마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기억해야 할 사실들. 익사사고는 물속에서만 벌어진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기 쉬운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도 물이 많이 그 폐로 들어가서 익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며칠 지나서. 이게 그 마른 익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물이 폐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염증하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몸을 떨거나 막 기침을 많이 해서 그 감기인 줄 알고 약 먹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폐에 물이 들어갔던 경우들인 거죠. 이미 늦었네요. 그건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말하면 부검해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애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물에 좀 들어갔다 나왔는데 많이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반드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요.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꼭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에 물이 차 있을 수 있어요. 기억해야 할 상황은 그거 하나입니다. 폐에 물이 차 있을 수 있는 상황. 예. 구해졌을 때도. 예. 네. 사전에 준비를 해봅시다. 사전 대비. 물에서 놀 계획이라면 일단 구명조끼랑
경량 레포츠화는 필수입니다. 구명조끼는 아까 말씀드린 조심 사시고. 잘 알아보시고 사시고. 아, 진짜 이게 그 쇼핑이 얼마나 노동인지에 대해서 요즘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량 레포츠화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예? 평생을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 취미다. 저 같은 사람이. 평생 하면서도 몰랐던 점이 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스쿼트를 하다가 이게 똑같은 동작을 우리가 피트니스 아니라 뭘 해도 똑같은 동작을 계속 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 이러는 게 맞나? 그렇죠. 제가 왜 웨이트로 설명을 드리냐면 어느 날 갑자기 스쿼트를 하다가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는 게 잘 안 느껴지는데 원래 바닥 끝 쪽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원인은 혹시 내 발하고 체육관 바닥 사이에 있는 줌에어가 아닐까? 혹은 맥스에어가 아닐까? 그래서 그 바닥에 발포 고무 하나만 있는 실내화 같은 신발을 신고 한번 해봤어요. 네. 좋은 거예요. 이제까지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제가 책을 열심히 안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우리가 즐기는 레포츠에 맞는 신발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경량 레포츠화라고 나와 있는 물건들도 서로 기능이 다 달라서요. 좀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중용, 그러니까 물놀이용으로 따로 카테고리가 돼 있어요, 이거는. 근데 왜 초심자들이 오리발 신고 예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왜? 근데 이게 산호 같은데 바위가 굉장히 많거나 산호가 있는 그 바닷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쿠버 신발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네네. 예, 스쿠버 신발. 예, 이거를 신지 않으면은 네. 발 굉장히 부상 입기가 쉽죠. 저도 이거 옛날에 모르고는 다니다가 발 많이 뺐었어요. 아유. 삐어요? 뺐었어요. 아, 벤다고? 예. 산호가 엄청 날카로운가 봐요. 그렇죠. 아주 밀도가 높은 우레탄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 신발인가 봐요. 조금 단단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바닷속에 산호 이렇게 하면은 위험성을 가깝게 느끼지 못해요. 당장에 해운대 가더라도 술병 깨진 거, 네. 통조림 뚜껑 이런 거, 네? 그런 걸로부터 보호 받아야 됩니다. 산호는 그런 게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설명해줘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네. 구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KISS라고 하는 겁니다. KISS. Keep it simple and safety. 그러니까 자신은 안전한 상태에서 활용을 가능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는 간단한 방법들을 통해서 구조를 하라는 얘기죠. 민방위에서 들었을 때는 예비군이나 민방위에서 들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구조하는 본인이 안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접 꺼내기 위해서 들어가지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가지고는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2리터짜리 페트병 2병 정도로 갖다 묶어놓으면은 네. 그러면은 던지기도 쉽고 잡으면은 사실은 코까지는 부력이 발생들이 되거든요. 코는 건질 수 있다. 네, 코까지는 건질 수 있어요. 자, 2리터 페트병 2병에 물을 10분의 1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그건 던지기 쉬우라고 한 건데 아마 그 시간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잘 묶어가지고는 던져버리는 게 빨리빨리 해라. 예. 근데 진짜 잘못 던지면 각 틀리면 여러 번 던져야죠 뭐. 그렇군요. 그리고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사실은 생각보다 운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생각보다 운동량이 없다고들 생각하죠? 이게 땀이 안 차거든요. 땀을 안 흘리죠. 수영장에서 수영만 잠깐 해도 혹은 수영 안 하고 쓸데없는 거 하다가 나와도 배가 갑자기 쏙 들어가 있는데. 배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운동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땀이 뻘뻘 흘리지 않으니까 보통. 그리고 체온보다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 자체도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괜히 컵라면이 땡긴 게 아닌데요. 수영장을 했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몸은 정직하게 반응들을 하죠.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10분 이상은 쉬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상인명구조 강습을 합니다. 대한적십자사하고 대한인명구조협회에서 하는데 이게 요즘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장사가 좀 투솔하신지 강사 자격증도 하시고 그러는데 또 사회체육학과 학생들 또 여름에 많이 따는 자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레크레이션 학과들이 음악치료사 따듯이 음악치료사란다. 웃음치료사. 이게 비슷해 보인다? 네. 구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강사 자격증은 꽤 비싸요. 이거 한 15만 원인가요? 이거 하셔도 별로 자리 얻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예. 네,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체로 요구하는 자격증은 구조 자격증만 요구를 하지 강사 자격증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육 과정이 복잡하고 긴가요? 이틀인가 그래요. 이틀 정도. 이틀인가 사흘인가. 그냥 CPR 및
그 간단한 구조 활동.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데리고 나오느냐에 대한 코스들인데, 근데 이게 표준화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가르치는 것보다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자, 상황이 발생된 뒤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119에 일단 신고를 하시는데, 119에 신고를 하실 때, 보통 그 전화로만 하시는데, 항상 이 비상 상황에서 119에 신고를 하실 때는 스피커폰으로 놓고, 여러 사람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것들보다, 여러 사람이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출동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스피커폰으로 119를 갖다 부르시고요. 그러니까 당황한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해도 좋으니까 가급적 다양한 각도의 기억이 중첩되게 들어가도록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최대한 많이 가도록 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물에 빠진 사람들한테 물에 빠진 사람에게 주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독특합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더 도움을 받으려고인 줄 알았는데, 일단 물에 빠진 사람에게 주변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라고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직접 들어가는 거는 수상 인명 구조 훈련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해야 되고요. 그 없는 분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간다. 이 사람들이 익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물에 빠지게 되면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게 다른 사람을 잡아서 끌어서 밑으로 넣어요. 그래야지 본인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해봤어요. 예. 그러면 그 잡은 사람은 잘 내려가요. 그렇죠. 밑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구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죠. 예전에 친구들하고 어디 깊은 계곡에 놀러 갔었는데 어떤 친구가 발을 미끄러져가지고 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또 다른 친구가 가서 구해주려고 갔는데 구해주러 갔던 친구가 다시 끌려가고 처음에 빠졌던 친구가 다시 올라오고. 네. 그럼 또 밑에 있던 친구가 또 그 친구를 잡고 다시 올라오고. 싱크로나이즈드 구조. 시소가 되는 거죠. 물 사이를 두고. 그러면서 점점 호흡은 가까워져. 네. 정말 올림픽에서 보던 그런 장면처럼. 네. 그렇지만 사무엘 성님이 지적해 주신 현실에 의하면 구조자는 먼저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약수통이나 빈 플라스틱 통, 튜브 등 이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부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튜브, 빈 플라스틱통, 약수통. 저처럼 뚜껑 관리 못하는 사람이 큰 나쁜 놈이 되네요, 여기서는. 뚜껑을 버리세요? 저는 안 버리는데 제 옆에 있으면 뚜껑이 없어져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왜? 더러운 손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양한 경우에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우린 배우자를 잘 만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배우자를 잘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뚜껑을 잘 챙기는 남편 혹은 아내를 두는 쪽이 낫다. 적어도 익사 상황에서는. 다시 반복하지만 수상 인명 구조 강습을 받으신 적이 없으면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보통 수영만 잘하면 가요. 근데 이게 수영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끄집어내는 건 좀 다른 기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끌어서 어떻게 접근을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끌고 나갔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건 구조가 경험이지 수영이 경험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 안 드렸었나? 이게 생존 수영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를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따로 가르쳐요. 네.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구무형 자격증 자체를 갖다 주게 되는 거죠. 그걸 합격을 해야지 이제 주게 되는데. 수영 문맹률이 적겠네요. 근데 이거를 최순실 씨께서 장사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300억을 땡겨 먹으려고 덤벼들었었죠. 그래서 잘 먹었나요? 먹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어찌됐건 간에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긴 한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돈이 좀 많으니까는 좀 제대로 진행들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 지방 교육청에 돈이 없으면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가 교부금을 다이렉트로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허리 깊이 이상이 물론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 도구를 던져줘서 사람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구조를 하셔야 됩니다. 다급한 상황인 건 한 사람으로 족하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렇다면 물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 들어가지 마라.
예. 그 외에 하지 말아야 될 건? 그 외에는 없어요. 네. 하지 말아야 될 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갑자기 옷을 벗고 뛰어들지 마라. 일단 갑자기 옷을 벗고 뛰어들면 심장마비도 그렇죠. 그게 그렇게 드라마처럼 멋있게 구초를 할 수가 없죠.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베이워치면 모르겠는데 베이워치는 구명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구명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들어가지 마라. 얘기 끝. 그러니까 지켜봐라가 아니고요. 그렇죠. 나머지 방법은 앞에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접근하는 거는 허리까지 무릎 차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이한류입니다. 이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광고를 듣고 들어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지.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친구 술친굼.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굼벵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XS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조금 된 얘기지만요. 퍼펙트25에 현재 남극에 계시는 분이 수강 신청을 하셨대요. 아, 진짜요? 네. 그럼 통화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위성 인터넷 쓰는데 아니에요? 네, 거긴 인터넷 전화할 거예요. 게다가 저 국가에서 다 지급해주는 그런 걸 거고. 예. 거기는 따로 데이터 통화료 이런 거 안 받나 봐요? 제가 더 궁금한 건 그 와이파이,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 문제보다, 어차피 스카이프 통화니까, 네. 인터넷 환경에 대한 문제보다 영어 가르쳐줄 사람이 없나. 그러게. 네. 아니, 영어를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애초에? 아니요, 특정직들 같은 경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네, 하세요.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극이 무슨 동네에 막 이누이트들이 막 계시고 막 그런 데가 아니니까 사람도 없고 대체 거기서 왜 영어를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극 크론까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은 남극에서 고민하기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이한류입니다. 이한류를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사실들. 이한류는 파도가 아니고요. 갑자기 한두 시간 정도 빠른 속도로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흐르는 좁은 표면의 해류입니다. 폭은 한 10에서 30m 정도 되고요. 이게 봐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나 이한류가 오고 있구나라고 보자마자 알지. 시꺼매져요. 행락객들은 몰라요. 행락객들 같은 경우 갑자기 내가 밀려가고 있구나 밖에 모르죠. 네. 와! 이한류에 대한 반응이에요. 오늘 재밌다. 이게 초당 2m 정도 속도거든요. 네. 초당 한 2m 정도 밀려나가면은 하고 있으면 한 몇백 미터 나가죠. 네. 워터파크가 이런 이한류를 흉내낸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했죠. 이런 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이까지도 올 수 있는 건가요? 해운대에서 꽤 많이 벌어졌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산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부산 사는 게 자격증은 아니잖아. 네.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 안 가니까. 아, 맞구나. 맞다. 딴 데 죄송합니다. 가죠. 잘못했습니다. 네. 예. 가장 많은 형태들로 벌어지는 거는 바닷속에 이제 퇴적물들이 쌓였다가 네. 이게 뚝 형태로 이제 계속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이거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점점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죠. 모래를 갖다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래들이 이제 쌓여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제일 높죠. 그러다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는 거죠. 네. 이한류는 말씀드렸지만 초속 2m 이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일반인의 수영 실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정면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반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한류가 있다. 그러면 멀리 놀러 갔던 사람들이 해변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해변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초속 2m면은 거의 멀리뛰기 선수의 속도. 아까 저 해운대로 얘기했잖아요. 네.
해운대 해변에서 이렇게 이한유를 만났어요. 네. 내가 광안대교 밑에 가 있는 거야. 거기까지 떠내려가는 거야? 아, 그럼 그때면 이미 순식간에. 살아있기도 힘들겠다. 와. 예.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가끔 벌어지는 데다가 잡기가 힘드니까 2012년에 국립해양조사원하고 한국건설기술원이 이한류 감시 장치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특허를 받아서 지금은 이제 그 해운대, 대천, 중문 그리고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출도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가의 대비고요. 그걸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그 간선로에서 보는 어느 지역까지 몇 분 이런 교통 정보가 표시되듯이 지금 이한류 주의하라고 모두가 보게 표시되어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한류가 기본적으로 물속으로 그러니까 이 밖에서 보면은 구분이 되는데 이한류가 뭐다른 걸 알고 하는 사람이 모르는 놈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 이런 걸 보면서 언젠간 표지판도 생기겠구나. 예. 바다 표지판은 이한류 주의보 이래가지고 이렇게 LED로. 이건 지금 이 해양경비원 안전본부하고 소방본부에 그 감시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관심, 주의, 경계, 위험 이 4단계로 제공이 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방송이라든가 그렇게 예,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국가는 그런 걸 할 테고 행락객은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행락객은 그 방송이 들리지 않는 곳까지 나가서 와 재밌다 하고 놀고 있다가 이미 그 방송을 한 뒤에도 그 베이워치들은 저 사람이 없어졌네 하는 걸 모르는 상황. 낙오자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야 될 건 뭐가 있겠습니까? 사전 대비. 주의 단계 이상이라고 나오면 이한류 주의라고 이제 붙어 있으면은 일단 가급적 물속에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갈켜는 주겠죠? 예, 해수욕장에서. 예. 일반적으로 수심이 깊고 들어오는 파도가 적은 곳에서 발생이 됩니다. 얘기인즉슨 꽤 멀리 나가야 돼요. 바로 앞에서는 발생 안 돼요. 그러니까는 바닷가에서 물놀이하고 있을 때는 수심 깊은 쪽으로는 가능한 한 가지 마시고요. 그게 이제 이한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보통은 보트 타고 잠깐 나갔다가 예 물에 빠졌다거나 예 뭐 이런 장난치고 막 거기서 셀카 살짝 위험한 거 찍어보고 사실 뭐 위험해요. 저 산산할 때는 그랬던 사람들한테 생기는 일이 많잖아요. 배와 뭐 멀어진다거나 배가 뒤집힌다거나 수영에 자신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바닷가에선 가능한 한 물놀이 기구들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예. 아니, 진짜 부력 자체를 제공을 저도 하니까. 어릴 때부터 수영장 다니면서 수영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바닷가 나갈 때는 그래도 조끼를 차든가 튜브를 빌리든가 예.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부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 좁게 일어나는 해류거든요. 10m에서 30m 정도. 그러니까는 부력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죠, 누구나. 애초에 그 바다 수영 자체가 다르잖아요. 훨씬 더 쉽죠. 쉬운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영보다 앞에 설명했죠. 부력이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부력이 좀 더 활용되면 좋겠다. 부력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노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하세요. 유속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내가 바다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사실은 이한류의 휘감겨 썼을 때 사람이 느끼는 이 느낌이거든요. 네. 이러면은 일단 힘이 있건 없건 간에 도움을 먼저 청해야 됩니다. 손을 흔들어서 도움을 청하면서 계속 이제 밀려 나가는데 그 도저히 사람들이 반응이 없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밀려 나가는 쪽에서 90도 방향으로 헤엄들을 쳐나가야 됩니다. 밀려 나가는 방향에서 직각. 예, 직각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직각 방향으로 헤엄쳐 나가면 말씀드렸듯이 이한류는 10m에서 30m 정도로 흐르는 좁은 해류거든요. 거기만 벗어나면 돼요. 물론 그것도 고생스럽겠네요. 상당히 고생스럽죠. 그리고 이 밀려 나가 있으면은 헤엄쳐서 나갔으면은 방향을 또 이제 잘못 잡으셨으면은 그죠. 예, 더 그러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거나. 30m짜리 이한류인데 왼쪽에서 20m 정도 있었는데 왼쪽으로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은 꽤 많이 흘려나가시겠죠. 한 200m, 300m 정도 나갈 수 있죠. 이한류는 피했지만. 그러면은 치거든요. 지치면 계속 손 흔들어서 본인 위치를 다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요. 먼저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바다는 부력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힘을 빼고 팔을 벌려서 누우면 부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계속 그 상태에서 계속 팔을 흔들어서 구조를 요청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냉정을 잃지 않으셔야 되고요. 냉정을 잃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것도 주문하시죠 또.
마음을 가능한 거. 가능한 거는 편안한 역시 마음으로 손을 흔들어요. 이 바닷가는 기본적으로 부력을 제공을 하니까 누워가지고는 계속 손 흔드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옵션을 제공할 테니까. 네. 명경지수의 마음으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시지 않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안류는 조금 먼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 물살이 휩쓸려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짧습니다. 10에서 30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시그널을 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계속 흔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고 있으면은 사람의 몸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몸짓이 크게 되면은 이 구조대원들 눈에 어찌됐거나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수신호라는 건 감정을 전달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팔을 조금 흔들면 안 보이죠? 나 말고 내 근처에 저 사람 친척이 있나 보구나. 근데 이게 움직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 감지가 되죠. 조금 크게 흔들면. 팔을 크게 흔들어야 된다. 예. 네. 정말 힘드네요. 이한유의 직각으로 20m를 나아가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유지한 상태로 숨도 유지한 채 팔을 크게 흔들어서 팔을 크게 흔들면서도 냉정을 절대로 이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신욕하세요. 말리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안전지대라고 써 있는데 근처도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정도 오는 데서 퐁당퐁당 하면서 노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렇네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준비 운동 없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발생들이 되는 건데 요즘은 이런 거는 알아서들 잘 챙기시는 것 같은데 그냥 막 뛰어드는 분들도 계시나 모르겠어요. 여전히죠. 지나면은 이제 사실은 대책 없거든요. 물론 이제 해변에 공원이 마련된 도시에서는 이제 한잔 하러 왔다가 물속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리고 이 술 먹고 집어던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뭐 어릴 때 한 번씩 다 당해보고 당하게 하고 하죠. 예, 너무 멀리서 하지 마십시오. 던졌는데 멀리 나가서 이한유를 만났어. 정말 이거 진짜 술 먹고 들어간 거 너무 피곤해요. UMC 이번에 송도 갔다 왔잖아요.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 그렇죠. 케이블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죠. 케이블카. 제가 송도 해수욕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좀 외부 관광객들한테는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네, 지역 주민들만 있어요. 예, 지역 주민들만 있으면서 유흥지대가 되게 많거든요. 네. 유흥업소들이. 그래서 부산 사람들도 거기 가서 술 자주 먹고 야, 술 좀 깨자, 바람 쐬자 이러면서 바닷가 앞에 나가고 갔다가 집어던지고. 집어 던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꼭 커플들이 거기서 싸워요.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하면 한 명이 또 물에 들어가면서 니 헤어지면 나 죽을 거다 이러면서 들어가거든요. 무슨 소리야? 거기 뛰어드는데 바로 밑에는 돌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 친구들도 많았고 제 친구 여자친구들도 많았고 또 근데 여름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 겨울에 또 들어가가지고 그걸 또 끄집어내느라고 저도 들어가고. 지금 뭘 지적했는지 알겠어요. 싸우면서 준비 운동을 스트레칭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 점핑 잭을 하고 버피를 하고 막 그러면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서 제발 내 안 보이는 데서 죽어라 이러면서 끌고 나오고. 지금 금방 잠시 후에 너에게 보여줄 자살 시도를 할 건데 꼭 반드시 죽으면 안 되니까 지금 준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일단 그거는 그쪽 분들이, 그쪽 지원분들이 네. 워낙에 템포가 좀 심하셔서. 근데 저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의 많은 연인들이 그 지랄을 해봤으려라고 상상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네. 준비 운동 없이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술 먹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연인과 싸웠을 땐 바닷가를 멀리 하십시오. 술은 모텔 가서 드세요. 술 마시고 바닷가에 들어가 나는 그래도 그래 본 적은 없다. 술 먹고 많이 집어던진 게 사실 문제예요. 가까운 데서 집어던지시면 상관없고요. 네. 가까운 데서 집어던지면은 아프잖아요. 허리가 좀 아픈데. 멀리 던져줘야지. 그래도 물에 그거 안 텐데. 척추 기립근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죽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물난리를 경험해 보시죠. 이건 물인데 난리는 아니네요. 본인한테는 그렇겠지만. XSFM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당신이 무엇을 짐작하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군사 규격을 통과한 인류 최초의 노트북 싱크패드. 저렴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일상형 노트북 아이디어 패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지금 최대 40만원 할인 혜택을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해파리에 쏘였어요. 저같이 이게 그 물가를 멀리하는 사람한테 그냥 식재료에 지나지 않지만 살아있을 땐 공포입니다. 양장피 재료죠. 냉채. 네. 예전에 그 CSI에서 그 왜 CSI는 언제나 누가 죽으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고 시체죠, 보통.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 CSI 보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싸우다 떨어졌는데, 이제 관상용으로 되게 조명을 엄청 예쁘게 해놓은 해파리만 들어가 있는 수족관. 되게 환상적이거든요. 젤로피시. 이쁘죠. 예, 거기 들어간 거예요. 바로 죽은 거예요. 몇 번 쏘이고. 헐. 예. 해파리 무서워요. 먹을 때 빼군요. 기억해야 할 사실들. 해수면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벌어지는 재난들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네. 하나는 태풍이 경기도 쪽으로 놀러온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태풍은 수증기가 에너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해파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환타님 같은 경우에는 참치가 올라온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네. 이 기본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환타님 참치 먹이자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참치가 서해안에서도 잡히면 모르겠는데 남해안에서 잡히죠. 남해안에서 잡히죠. 그렇지만 신은 환타님 쪽에 좀 더 점수를 주시오. 참치를 위쪽으로 올려주셨고 우리는 해파리를 조심해야겠습니다. 바다에 놀러 가면. 요즘 제주도와 남해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던 이젠 동해안에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며요. 그래서 해파리 피해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해파리는 어떤 해파리들 같은 경우에는 촉수가 20m가 훌쩍 넘어갑니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안 보여요. 야, 뭐 웨딩드레스요? 어떻게 이렇게 길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해파리가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촉수에 쏘여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게요. 해파리를 못 봤는데 해파리한테 쏘았다. 해파리마다 또 독성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응법도 기본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하긴 해파리가 그 많은 해파리가 단일 종일 리가요. 그러니까 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일 대응법이 없어서 이게 또 이제 약간 그 민간요법이랑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는 더 상태들이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이게 정도의 세기가 다르다. 정도가 다르다. 세기가 다르다. 이거면 이해하겠는데 독의 종류가 다르면 너무 골치 아픈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통된 부분들을 뽑아내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그냥 해파리가 쏘였다라고 했을 때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따끔거리는 수준에서 지나가면 다행이에요. 근데 네. 호흡곤란 여부나 이식을 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즉각 벌어지는. 그렇죠. 물속에서요? 예. 뭐 때문에 아팠는지는 모르겠지만 해파리는 아니었고 너무 아플 때 사람이 환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경험을 나중에 이제 그 스포츠 과학 서적을 읽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프다는 건 건강한 몸이 나에게 알려주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대처해라 임마. 네. 대처하는 방법까지 모르겠고. 몸이 뇌에게 보내는 신호죠. 근데 더 이상 건강하지 않아지면 그 아픔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아프고 몽환적인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해파리가 엄청 센 거면 그럴 수 있다. 사전 대비. 지자체별로 해파리 때가 나타나면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을 합니다. 문자라도 오나요? 우리가 어떻게 보죠? 아니 그 해파리 주의보를 그러니까 떴다라고 그 해수욕장 근처에 표시가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근처에서 라디오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래요? 예.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됐다라고. 해수욕장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으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이런 주의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좀 확실히 일깨워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되게 시간을 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바닷가에 왔는데 해파리 주의보래. 펜션값이 얼만데? 그렇다고 바다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아까운데. 그런데 그런 경각심이 없으면 그냥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론 바다를 들어가야 되는 이유로 젊은이들은 소주를 몇 병을 사는데 이런 걸 들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를 것 같아요. 해파리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그죠. 그건 행락객도 모르고 해파리도 몰라요. 근데 뭐 일단 쏘이면 네. 그 무진장 아프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픈 걸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예. 가버리면 가버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빼기도 일단 힘들고요. 그 촉수 자체를 갖다 뽑아내기도 잘 안 보여요.
잘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움직이면 그 계속 독을 공급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무진장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촌에 봄에 갔을 때 만나는 거머리하고는 레베루가 다른 게 얘는 하면서 딱 떼어내면 돼요. 근데 해파리는 그게 안 된다더만요. 거머리는 그 담배에 이렇게 붙어가지고는 때리면은 애가 떨어지죠. 아, 그런 얘기도 어르신들이 해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히말라야 산 올라가다 보면 거머리가 날아다니거든요. 우리가 이 코너를 봄에 하면서 농번 기용도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 여튼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세요. 일단 해수욕장 안전요원에게 쏘였다고 사실을 알리고 119를 불러야 됩니다. 그 참. 119 부를 때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스피커폰으로 열어놓으시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어가서 해파리에 이러이러 저러저러 하게. 어느 해수욕장에서 어떤 상태다, 어느 위치가 어때이고 이 얘기들이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치는 그냥 맵에서 찍어서 보내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최대한 천천히 나오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움직이면은 계속 독성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여기서 천천히라는 건 피해자가 가장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 근육에 힘 안 주고. 아하, 들어야 되겠네. 그렇죠. 예. 가능한 한 이제 그 해변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편안하게 누워야 돼요. 왜냐면은 그 그러니까 바닷물을 갖다 계속 이제 뿌려줘야 되거든요. 아, 바닷물이 필요하군요. 바닷물을 뿌려줘야 되는 이유는 촉수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네. 통증 자체를 경감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계속 그 바닷물을 갖다가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면은 너무 많은 고생을 다른 분이 하시게 되죠. 아, 2명이 필요한 작업이. 3명 정도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분은 계속 이제 바닷물로 씻어주시고 한 분은 수건이나 장갑으로 손을 보호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쏘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지가 만지면 안 되죠. 그리고 해파리를 떼어내줘야 되고요. 네. 촉수가 박혀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면 육안으로 관찰이 되면은 신용카드 같은 건 플라스틱으로 이 박혀있는 곳에서 밀려서 이 촉수를 갖다 밀어내야 됩니다. 아, 쐐기 같은 것을 뽑아낸다는 생각으로. 벌침 뭐 이런 거 뽑아낸다는 생각으로 이러시면 돼요. 응급실을 옮길 때 구급요원하고 응급의사에게 어떤 응급처치를 했는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급의가 어떤 약을 갖다 쓸지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옮길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군요.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사실은 해파리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시 쏘일 수 있기 때문에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해파리였다, 색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정도는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해수욕을 가면서 매실청 통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해파리 샘플용 통을 딱히 구해가기도 좀 그렇긴 하네요. 아프면은 그 물파스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방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파스 자체에 항히스타민제가 있기 때문에 고통 자체가 조금 경감을 시켜줄 수는 있지만. 아, 그래요? 예. 하지만 근데 물파스를 해변 갈 때 또 갖고 가시진 않잖아요. 뭐 목이 나올까봐 들고 갈 수는 있는데. 펜션에다 놔두고 나오시죠. 아, 그러네. 여튼 그러면 항히스타민제에서 알려주신 힌트는 진통제 아닙니까? 예, 항히스타민제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좀 낫긴 해요. 근데 역시 그것도 그 해수욕장 가면서 들고 나오실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우리 요새 나이를 먹어가니까 우리 사무실에는 언제나 진통제가 있거든요. 뭐에 아플지 몰라서. 현상이 형을 데려가라.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줄 그렇죠. 것이다. 왜냐면 저 사람은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치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응급의사한테는 뭐뭐를 썼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 어떤 약제 들어서 쓸지를 결정을 하는 현상이 거죠. 데리고 하면 돼요. 그럼 뭐를 몇 미리, 뭐를 몇 미리 썼다. 아, 이 사람 잘못하네. 이러면서. 의사 평가하고 막. 저런 사람, 저 정도 지인상은 안 되고요. 예. 응급의가 어떤 약을 써야 할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무슨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해라. 그래야지 사실은 빨리 처치가 되고 환자가 조금 덜 아파요. 해파리에 쏘였다는 걸 일단 해수욕장 안전요원에게 알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파리는 때로 움직이거든요. 혼자서 움직이는 동물이 아닙니다. 생명체가 아닙니다. 동물이 아니고. 이게 되게 그 휴가 시즌에 가장 진한 기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아픈 거. 아주 되게 아픈 경험. 남들 노는데 나 못 논 거. 예. 근데 막 계곡이나 산호 밟거나 뭐 계곡에서 바위 이게 뛰어들면서 밟아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 거보다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흉도 꽤 오래 남아요. 흉이 지나요? 결국? 예, 흉이 져요.
그러지 마세요. 알코올이나 찬물로 상처 부위를 갖다 닦는 겁니다. 알코올과 찬물? 왜냐면은 촉수가 이 알코올이나 찬물이 닿으면은 촉수에서 독을 더 뿜기 시작을 해요. 정확하게는 알코올이 닿으면 더 많은 독소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찬물이 뿌려지면은 독소의 독이 더 활성화됩니다. 몇몇 해파리들 같은 경우에는 오줌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바닷물이랑 그 오줌의 농도랑 비슷하거든요, 성분이. 그러니까 바닷물 쓰시면 돼요. 오줌 쓰지 말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저 이거 예전에 프렌즈에서 봤어요. 맞아요. 저도 거기서 봤어요. 근데 보면은 프렌즈 아니더라도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런 얘기, 우리 학교 선배들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해양수련관 같은 데 가면은 오줌 싸줘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바닷물 썼댄다. 예. 구성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남근 중심주의다. 그것은. 하지만 챈들러와 모니카는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다. 맞아요. 네.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네. 거긴 두 사람이 필요했어요. 조이가 삽으로 바닥만 파주면 됐었어요. 그렇죠. 식초를 뿌리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 해파리 종류에 따라서 촉수가 더 많은 독들을 뿌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는 손으로 문지르거나 마사지를 해주셔도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상처 부위에 물리적 자극을 주게 되면 독은 더 많이 퍼져요. 독을 퍼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군요. 예.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달라고 막 하는데 내 손이 약손이다. 보면은 안타깝죠. 그래가지고는 건들게 되는데 그러면 더 안 좋습니다. 독약. 그럼 1차적으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서 바닷물이나 끼얹어줘라. 계속 끼얹어주고는 이 촉수를 갖다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모래 파는 놀이용 삽 갖다가 이렇게 해파리를 떼주는. 그렇죠. 정도의 일을 해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알고 보면 3가지 얘기를 다룬 것 같지만 4가지 얘기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 내가 빠지면 간다고 봐라. 두 번째, 남이 빠지면 일단 넌 가지 마라. 그리고 최대한 구해라. 세 번째, 이한류. 네 번째, 해파리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광고 듣고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레노버. 지금 바로 XS몰 전용 특가에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소형 선박의 침몰. 자, 소형 선박이라는 건 어느 정도 크기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일반 연안 페리선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안 페리선? 차가 안 들어가는, 차 안 들어가는 1층짜리 배들이 있거든요. 꽤 큰 배네요. 그 큰 배의 정의는 일단 저희 아버지 때부터 저희가 어백정 집안이라 기본적으로 그냥 고기 잡는 배는 좀 많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텔라 데이지와 비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도 사실은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에요. 세월호도 6,800톤 정도인데 보통 일반 페리들 유람선들 같은 경우에는 10,000톤 넘어가거든요. 그런 차들은 차도 싣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소형 선박이라고 하면은 몇백 톤 이하 차 안 들어가는 배. 1층짜리 배. 많아야 2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안 도서 가시는 배. 연안 터미널에서 배 타는. 예, 그거는 이동수단으로도 쓰고 연근에 어업하는 데로도 쓰고 그런 배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들. 그러니까 이런 배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질이 FRP예요. FRP? 예. 그러니까 파이버 리인포스 플라스틱이라고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잘 뜹니다. 그러니까 잘 뜬다는 것들을 명심을 하시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빨리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는 좋은 표현입니다. 빨리 가라앉지 않는다. 안 가라앉는다는 게 아니다. 빨리 가라앉지 않으니까는 패닉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주관세력 또 패닉에 빠져도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실 테니까. 그러게요. 네. 평소에 명상을 즐겨 했었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 자체가 벌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있던가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대충 그게 몸에 따라서 가요. 그러니까 기억에 따라서 몸이 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그 민방 훈련들을 할 때 뭐 이것까지 하냐 뭐 이런 네. 생각들을 하는데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있으면 몸이 따라서 갑니다 또. 네. 최악을 상정하는 습관은 늘 좋은 것 같아요, 전. 그렇죠. 네. 그게 평소에 스트레스를 야기시키기도 하는데, 극한 상황에서는 덜 죽게 도와줍니다. 소형 선박들 사고는 거의 대부분 다 화재고요. 왜입니까? 왜냐면은, FRP가 잘 타거든요. 잘 뜨는데 잘 탄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탈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1층이라서 선장님이 먼저 도망가거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본적으로 지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사전에 대비할 것들을 보시죠. 사전 대비. 첫 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하셔서 오셔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구명조끼와 출입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죠. 네, 구명조끼가 못 믿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왜 앞부분에 말씀해 주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가 사실은 굉장히 나갔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자, 이것은 소형 선박의 일반적인 특징일 가능성이 높네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큰 배들은 그래도 구명정이 있고 이 보트가 있고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도 있고 불시에 점검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 배들까지 다 그렇게 점검하기는 또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니 점검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네, 하긴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부력은 45N 이상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비싼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딱 봤었을 때 이게 내 목숨을 구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아마 드실 텐데 뜨긴 뜹니다. 왜 주황색이 점점 희어지고 있잖아요. 오래된 구명조끼를 보고 있으면. 부식돼 있다는 느낌 들기도 그런 거죠. 그 자식을 입어도 예. 조임쇠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지 걔가 날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는지를 잘 보시고 기본적으로 45N 정도의 아주 얼마 안 되는 부력이라고 하더라도 구출되는 시간은 충분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부력이 낮기 때문에 본인 짐은 못 구해요. 욕심을 버려라. 그러니까 연안 갈 때면은 MT나 놀러 가시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갖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부모님 댁에 가시던 길이다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갖고 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오겹살 이런 건 그냥 바다에 수장되는 것이다. 네. 구명조끼 입는 법을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조끼마다 약간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주위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옆구리 조종끈이랑 다리끈의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리끈을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벗겨져요. 그렇죠. 조끼만 뜨고 저는 가라앉아요. 이게 그냥 가벼운 간단한 바다에서 간단한 부력이 있고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 바나나 보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타는 사람들은 이 구명조끼가 온몸을 다 휘감아야 되는 하네스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애초에 레저용 구명조끼에 다리끈 없는 거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아요. 네. 그래요? 예. 네. 못 봤는데? 우리 왜 그냥 땡리비안 베이만 가도 그렇죠. 다리끈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청평에 MT가 가가지고는 이 스키 수상 스키 같은 거 탈 때도 다리끈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리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저는 지난달 해운대에서 빌린 조끼에 다리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리끈 없는 조끼 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게 두고 있는. 그거 잘 벗겨지는데 진짜. 네. 그러니까요. 배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담배를 피우시면은 안 됩니다. FRP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불이 잘 탑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한국이 다시 성냥공장이 생겼어요. 2012년에 마지막 성냥공장이 없어졌어요. 칠곡군에 있는. 거기가 망한다길래 문을 닫는다길래 제가 다급히 온라인에 수소문해가지고 그 성냥을 좀 샀어요. 이제 한국산 성냥이 없어진다니까 아쉬운 마음에. 네. 샀더니 포장에 딱 써 있는 거예요. 황이 젖은 상태에도 잘 붙어서 선박에서도 사용이 용이합니다. 그래, 배 위에서 할 일이 담배 피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걸 거예요. 요리용? 요리용이 아니라 골로 태우는 거. 골로 태우는 거? 예. 그러니까 난방용으로 사용들을 아마 좀 하셨을 것 같네요. 담배도 오래 피면 따뜻하고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배에서 골로 태우는 것도 또 그렇잖아요. 이 난로를 틔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춥잖아요. 추운데 어떻게 할까요? 네. 바람이 사방으로 들어오는데. 자. FRP는 불에 약하니까 담배는 조심하시고. 이거는 놀러 가는 사람들한테도 그렇지만 행락 시즌 말고도 설하고 추석에 고향 내려가는데 고향이 서민분들 오지게 많습니다. 한국에는. 저희 부모님이 한동안 삼천포 앞에 섬에서 사셨거든요.
맨날 갈 때마다 맨날 배 탔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뵐 때는 KTX나 자동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형 선박 타고 쭉 가야 돼요, 한참을. 그렇죠. 그런 분들 도시 생활하다가 갑자기 섬에 가야 되는데 사고를 마주쳤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 중에 패닉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그냥 바이바이고요. 그 외의 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해봅시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이죠. 이렇게 하세요. 소형 선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상황을 승객과 승무원이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으면 바로 승무원이 조치를 하게 되고 사고로 침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승무원 혹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차분하게 입고, 그러니까 이 옆구리 끈이랑 다리끈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갖다 확인하시는데 시간대를 조금 더 들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라앉지 않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구명정을 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뛰어내리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배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큰 배들 같은 경우는 구명정이 있고요. 작은 배들 같은 경우는 구명정이 없어요. 하지만 연안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들이 많이 오고 가는 데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능한 한 다른 배가 구조를 해주기 전까지는 물속에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아, 네. 물속에 뛰어드는 건 맨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연안에서 작은 배에 조난이 생겼을 때는 FRP로 구성된 배의 선체는 빨리 가라앉지 않으니까 필히 우리를 구하러 와야 되는 옆에 다른 작은 배가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선택. 예. 그리고 이 선장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대피하라고 하면 그럼 그때 뛰어들어도 되고요. 그건 뛰어들거나 구명정을 타거나. 그때는 이미 그 방송으로 라디오로 무전으로 이 도움 요청이 이미 한 상태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선들이 와가지고 도와줘요. 선장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FRP로 만들어지는 선박은 자체 부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재가 아니라면 쉽게 침몰하지 않습니다. 선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선박들을 부르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무전으로 계속 선박들을 호출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게 되죠. 예, 그래서 다른 배들이 올 때까지 최대한 대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렵다고 먼저 뛰어들면은 구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 구조된 다음에 선장에게 그 공무원이 물어봅니다. 한 사람 빠졌는데요? 몇 명 탔죠? 그 사람은 아까 뛰어들었는데요? 내가 잡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버리면 이제 해류 따라서 흘려나갈 수도 있죠. 선장님이 혼자 도망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혼자 도망갈 가능성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배를 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본인도 해류에 따라 내려갈 수 있는 걸 잘 알죠. 그렇죠. 배에서 뛰어내리면 답이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해선 안 될 일. 그러지 마세요. 반복하지만은 물속에 먼저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조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해류에 떠 내려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데는 막 이한류가 있어요. 물론 한 가지 익셉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힌트를 받았어요. FRP는 불에 잘 탄다. 배가 불에 탔을 경우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일단 그 다른 선박이 접근을 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선장이 지시에 따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 먼저 그 다른 배들에게 구조를 요청을 하고 언제 정도에 도착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 아마 배를 포기하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그 다리끈 확인을 하고 구명복 입고 구명조끼 입고 바닷속에 뛰어들면 되죠. 불이 붙은 상황이라면 구명정은 좀 미리 세팅해 놓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불이 나기 때문에 그 구명 장비들 같은 경우는 불에 대한 내성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염성들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 이제 인증이 되거든요. 그 이하 제품들 같은 경우는 불량으로 처리가 되고요. 선박안전법이 이 규정에 따라서 선박 구명 설비 기준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네.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세월호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것들이 잘못됐네 따라 가지고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그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좀 엉성하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구명조끼를 구분을 하면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해놓는 좀 엉성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긴 하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보조부력복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부력을 제공을 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무엘성님의 오늘 말씀해주신 거를 좀 청취자분들이 좀
잘 깊게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 일부는 듣다 포기하셨으려고 생각합니다. 네. 왜? 난 놀래서 안 돼. 아니 솔직히 아까 전에도 지금 소영성박 이야기하시면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성장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다 트라우마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라라는 올해 1월만 하더라도 그 지하철에서 불이 났는데 가만히 잠깐만 대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기관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걸 가만히 있으라고 듣고는 바로 탈출을 하셨죠. 네. 그죠. 근데 사실은 잠깐은 대기를 하셨어야 되는 게 이 앞에 오는 차, 옆에 오는 차들 다 차단을 시키고 전력 끊고 이런 작업들의 시간들이 좀 걸리거든요. 네. 5분에서 6분 정도의 시간들을 가지고는 목숨에 그렇게 큰 지장들은 안 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그러니까 전철들 같은 경우는 불에 안 탄 재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워낙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로 계속 이제 기억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좀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조정들을 하고 이 개선을 하는 과정들에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뭐 정책 담당자가 아니니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국가가 안전을 한 번 등한시하니까 계속해서 반작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군요. 네. 다만 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 선장도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선장이 먼저 도망갈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나쁜 선장이면 말 안 하고 나간다. 말 안 하고 나가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구조 선박이 바로 옆에 와 있지 않은 이상. 그랬으면 그냥 죽고 싶은 거다. 선장이. 자살택. 네. 자살을 아니면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에서 생기는 일들 많이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물가로 휴가 갈 거거든요. 사무래성님이 이번 주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요. 한국에 갈 곳이 말이죠. 물론 명승지도 있고 좋은 데 많습니다. 하지만 물과 산 빼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저가 항공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총 휴가 비용으로는 한국보다 쌀 수도 있어요. 무조건이라고 봐요, 저는. 진짜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해외에서 생길 만한 일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죠. 이번 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인사를 드리죠. 김상조 기술행정관과 유승균 PD.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가를 못 가셔도 들을 순 있죠, 뭘. XSFM입니다. I, D, W, K